밤늦은 시간,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한데 내 마음속은 왜 이리 시끄러운지.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허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안 건사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두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혹은 남들에게 번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 마음의 창고는 돌보지 못한 채 겉모습을 꾸미는 데만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도 남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채 지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남들이 부럽다고 하는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착한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전해드릴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만나고 나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온한 숲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은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진짜 나를 살려내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미소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둘러봅니다. 버리지 못한 옷가지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구석마다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살림이라 부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삶의 활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때가 많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억지로 품고 있는 생각들, 체면 때문에 버리지 못한 자존심들은 우리 마음을 비좁게 만드는 짐에 불과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로 떠나며 그 화려했던 한양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홀가분해진 몸으로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며 진짜 당신의 인생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평생을 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살아온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풍경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이정표를 따라 걷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 믿어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을 얻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한가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내 삶이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조급해했고 남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속마음을 꽁꽁 숨긴 채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허망함의 실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젊은 시절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세상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선생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찬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 역시 그 시선들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무상함은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낯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선생을 우러러보던 그 수많은 시선은 차가운 외면과 비난으로 돌변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유배지에 던져졌을 때 선생이 마주한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립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선생이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진짜 자신을 살려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물건이나 지위가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안 가득 물건을 채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애쓰며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배경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들인 수많은 물건과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들은 결국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이 공기의 흐름을 막아 집을 답답하게 만들듯 마음속에 쌓아둔 타인의 시선들은 우리 영혼이 숨 쉴 틈을 뺏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짐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출발을 결심한 당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낼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소란스러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남겨지는 순간, 타인의 박수가 멈추는 순간, 나의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좁은 방 한 칸을 자신만의 우주로 삼았습니다. 남들이 죄인이라 부르든 버려진 노인이라 조롱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적막함을 친구 삼아 평생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요란하지만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이며 오직 내 안에 깊이 뿌리박은 자존감만이 영원히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출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거창한 선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라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했던 일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했던 취미,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해서 샀던 옷들,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아야 했던 모임들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십시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며 사람이 변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농담 섞인 비난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내뱉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밧줄을 끊어낼 때 느끼는 그 서늘한 자유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진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내야 합니다. 집안의 짐을 정리하든 마음의 짐을 정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기억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서운했던 마음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있는 타인의 기대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쓰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지만 정작 그의 생활은 더없이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그토록 의식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에 맞춘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가변적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그 사랑은 언제든 비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임금의 총애를 잃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삶을 긍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문이 열립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그의 정신은 온 우주를 누비며 자유로웠습니다. 출발선에 선 당신에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가짜 모습으로 100년을 사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오직 나 자신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십시오. 남의 집 마당을 쓸어주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당신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십시오. 풀이 무성하고 짐이 가득 쌓인 그 정원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 끝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한 당신만의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누군가의 지지나 응원이 없어도 내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지혜의 핵심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늘 당부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만의 소신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 타인의 시선에 지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익숙했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해안선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당신만의 바다로 닻을 올리십시오. 비록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셀지라도 당신의 내면이라는 나침반이 있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해방감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출발의 신호입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짐들로 가득했던 인생의 창고를 비우고 그 자리에 오직 당신만의 향기가 나는 꽃들을 심으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삭풍 속에서도 지혜의 꽃을 피워냈듯 당신도 이 여정의 끝에서 가장 눈부신 당신만의 삶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개가 걷힌 자리에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찬란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익숙한 해안선을 떠나 나만의 바다로 들어섰다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공포와 막막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항로를 따라왔기에 스스로 노를 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직 나만의 의지로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게 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느꼈던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양의 화려한 불빛은 사라지고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마주한 바다는 그저 차갑고 거칠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막막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을 나를 찾아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나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붙잡는 것은 과거의 습관들입니다. 몸은 이미 타인의 시선에서 멀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지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찾아 헤매며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공허함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짐들을 치우고 나면 한동안 그 빈자리가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있어야만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비로소 우리가 쉴 수 있는 진정한 여백이 생깁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이 짐이 되듯 정리하지 못한 인간관계와 감정의 찌꺼기들도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거처를 정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선생이 머물렀던 사이제라는 곳의 이름에는 내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와 신중한 행동이 그것입니다. 선생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이 여정의 성패를 가릅니다. 남들의 박수가 없어도 나 스스로에게 박수를 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길어 올린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친구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남들은 화목한 가족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내 삶은 왜 이리 조용할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도를 즐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남의 밭에 핀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당에 핀 이름 모를 잡초 하나를 정성껏 가꾸는 것이 진짜 내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화려한 조명등이 꺼졌을 때 비로소 내 발밑에 작은 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만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버리는 기술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간직해온 화려한 경력, 왕년에 내가 어땠다는 식의 무용담, 그리고 여전히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욕심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 짐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권력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세상을 구제할 위대한 학문인 목민심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진정한 창조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선생은 홀로 있는 시간을 신독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남의 눈이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선행이나 꾸며진 미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과 자기 긍정의 마음을 키워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나 라는 생각은 우리를 다시 타인의 시선 속으로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40 무렵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선생은 그곳에서 보낸 18년을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식상할지 몰라도 나를 찾는 일에는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지금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만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여정은 거창한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대단한 무언가가 되려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소한 자유들이 모여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텃밭을 일구며 채소를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위대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답게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막막함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산고와 같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까워 오듯 지금의 혼란은 곧 밝아올 당신만의 아침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짐들로 가득했던 마음의 방을 환기하고 그곳에 오직 당신의 숨결만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을 지혜의 등불로 바꿨듯이 당신도 지금의 이 낯선 시간을 인생의 가장 고귀한 선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감시하던 타인의 시선들은 이제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내면만이 이 고요한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진실한 영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토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노예가 아닌 자기 인생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탐험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낯선 바다의 막막함을 견디며 노를 저어왔다면 이제 당신은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가짜 껍데기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만 움직이겠다고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삭막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곳을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순간과 같습니다. 선생은 강진의 보은산방 골방에 앉아 차가운 벽을 마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오직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기로 했다면 이제는 그 선택에 마침표를 찍고 완전한 독립을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해야 하는 일과 남들이 바라는 일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과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로 삶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집안을 정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일 장식장보다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소파와 내 손때 묻은 책상이 있는 공간이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려 쟁여두었던 허영의 짐들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그 텅 빈 자리에 비로소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단순히 신세 한탄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켜보는 임금도 없고 평가하는 동료도 없었지만 선생은 스스로가 세운 법도를 가장 무섭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을 죽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세운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등 오직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결단을 내린 당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나입니다. 자꾸만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남들에게 대접받던 순간을 그리워하게 만들며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참 우러러봤는데 하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은 과거의 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고 현재의 평온함은 반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화려함은 바람 한 점에도 흩어지는 연기와 같지만 스스로 일궈낸 내면의 평온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이들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필요 없는 짐들이 걸러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연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오직 진심으로 연결된 제자들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짜 시선으로 맺어진 100명의 지인보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도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짐을 덜어내면 비로소 사람의 따뜻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단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위한 통증입니다.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듯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진 예전의 나를 허물어뜨리는 과정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은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책을 읽고 쓰며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선생에게 그 고통은 세상에 내놓을 위대한 지혜를 잉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며 내는 기분 좋은 마찰음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정답이 외부에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베스트셀러를 읽으며 남들의 지혜를 빌려 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공부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이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끊임없이 살피십시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명쾌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이미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삶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 이상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느라 존재를 소홀히 해왔음을 꾸짖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생활하며 가장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물건의 짐을 덜어낼수록 정신의 높이는 올라갑니다. 당신의 방을 비우고 일정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 비워진 여백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 그려질 캔버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노를 젓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항해를 비웃거나 걱정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초당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조선의 정신을 다시 세웠듯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숭고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불편했던 삶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내 몸에 꼭 맞는 자유의 옷을 입게 된 것을 축하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마다 묻어나는 그 단단한 기계와 평온함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엄한 자아의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을 가다듬고 당신이 선택한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이 곧 위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나만의 길을 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하고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 당신은 이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등불이 완전히 꺼진 곳이며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빛에 의지해 걸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시간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고독에 침잠했던 시기와 같습니다. 선생은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기고 배신과 멸시의 시선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선생은 평생 관직에 몸담으며 보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과 마주했습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시선을 죽인 자리에 남겨진 진짜 나를 탐구하기 위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깊은 탐구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나의 초라함과 상처들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 포장했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어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아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이 보기 싫어 자꾸만 다시 밖으로 나가 남들의 박수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의 못난 점, 나약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석에 쌓인 먼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털어내야 비로소 깨끗한 집이 되듯이 마음의 먼지도 정면으로 응시해야 비로소 맑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지 못한 감정에 찌꺼기는 마음이 아니라 짐입니다. 탐구의 과정에서 당신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가? 내가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행했던 진정한 공부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수만 권의 책을 읽으며 그 속에서 성현들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선생에게 책 읽기는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자아의 형체를 빚어가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일기를 써도 좋고 고요히 산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도 좋습니다. 타인이 내린 평가가 아닌 내가 내리는 나의 정의를 찾아가는 즐거움에 빠져보십시오. 이 시기에는 감각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타인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의 소리와 내 몸의 신호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작은 뜰에 핀 꽃 한 송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읽어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일상의 경이로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온기와 향기를 온전히 느끼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과 눈을 맞추며 생명의 신비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을 죽인 자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비로소 들리는 이 은은한 삶의 노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하지만 탐구의 길은 때로 혹독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과 부인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밤을 보냈습니다. 선생인들 왜 외로움이 없었겠으며 왜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은 그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글쓰기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을 관찰하고 그리움이 찾아오면 그 그리움을 문장으로 담아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길 위에서 만나는 고립감과 우울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타인의 시선이라는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 진리의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이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십시오. 탐구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건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화려한 옷을 샀다면 이제는 나에게 실질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들만 곁에 두게 됩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초라한 초당을 다산초당이라 부르며 그 어느 궁궐보다 사랑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차를 끓일 작은 화로만으로도 선생의 정신은 풍요로웠습니다. 소유를 줄일수록 존재가 빛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해집니다. 짐을 덜어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넓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잣대로 나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노력해라. 더 완벽해라. 남들에게 비웃음 사지 마라 하며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하지만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부끄러워했던 모습조차 나라는 존재의 소중한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기보다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를 온전히 안아줄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힘을 잃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보내며 인간의 도리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중 가장 강조한 것은 중심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는 흔들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탐구의 시간은 바로 당신의 영혼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타인이 무엇라 비난하든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에 구걸하지 않는 고귀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당신만을 위한 절대적인 왕국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깊은 탐색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설탕 발린 행복이 아니라 쓰지만 몸에 좋은 약과 같은 진실한 행복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흙먼지 속에서 보석 같은 지혜를 캐냈듯 당신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찬란한 자아의 빛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홀로 걷는 이 길이 외롭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뒤에는 수천 년간 이 길을 걸어온 현인들의 발자국이 있고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묵묵히 지켜보는 당신의 위대한 자아가 있습니다. 탐구의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당신의 표정은 온화해지고 눈빛은 깊어질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인 자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의 기품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당신도 이 여정을 마치고 나면 주변을 압도하는 고요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용감하게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눈부신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당신만의 보물을 찾는 이 위대한 탐험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깊은 탐구의 터널을 지나 내면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았다면 이제 당신은 이 여정에서 가장 눈부신 섬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박수나 세상의 인정 없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고귀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가치의 발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 수백 권의 책을 써 내려가며 비로소 자신의 학문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임을 확신했던 순간과 같습니다. 선생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낡은 방에 갇혀 있었으나 그 정신은 임금의 어좌보다 더 높은 진리의 정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짜 등불을 끄고 나서야 내 안에 이미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던 진짜 자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려 남들의 소유물을 훔쳐보며 나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장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풍요로운 정신을 꽃피웠습니다. 선생에게 중요했던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끌어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영혼이 비상하는 것을 막고 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가치의 발견은 곧 비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인 자에게 더 이상 남의 삶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화목한 가족 소식이나 지인의 성공담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는 명확한 선이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양에 남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권력의 시선에 갇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속도와 색깔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일상의 사소한 행위 속에서 거룩한 가치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며 정원을 가꾸는 그 평범한 일들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의식임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텃밭을 일구고 채소를 기르며
그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주변을 돌보는 그 소박한 진심이 바로 위대한 가치의 실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당신만의 품격이 깃들게 하십시오. 남의 눈이 없어도 스스로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진짜 귀족으로 만듭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유배가 아니라 나만의 우주를 유영하는 즐거운 산책이 됩니다. 선생은 홀로 있는 방 안에서도 수많은 성현과 대화하며 한 번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이미 수많은 지혜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 하나씩 꺼내보는 즐거움에 빠져보십시오. 남들의 소란스러운 수다보다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침묵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감동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또한 가치의 발견은 우리에게 거절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을 때는 싫어도 좋은 척, 가기 싫어도 가는 척하며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된 당신은 나의 평화를 해치는 것들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부당한 요구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를 소모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쓰여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도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진리가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나를 대변한다고 믿었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려 했었지만 이제는 물건은 그저 나를 돕는 도구일 뿐임을 압니다. 물건을 덜어낼수록 내 안의 가치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오직 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은 그 어떤 명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신성한 경험입니다. 소유의 짐을 벗어던지고 존재의 가벼움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보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저서를 마무리하며 훗날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의 인기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믿었기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장 눈앞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100점 만점입니다. 남들이 당신의 진가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객인 나 자신이 당신의 삶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위대한 가치의 발견은 당신을 관대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긍정하게 되면 타인의 실수나 결핍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니 타인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그저 저마다의 길을 가는 동료로 여기게 됩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시선도 당신의 평온함을 깰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바람 속에서도 고요히 향기를 내뿜는 깊은 숲의 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구름 아래에서 아등바등 살던 예전의 모습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그 시절의 당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단한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의 이 눈부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초를 지혜의 밑거름으로 삼았듯 당신의 지난 세월도 모두 지금의 당신을 빚어내기 위한 소중한 재료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를 믿고 당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살아있는 경전이 되고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흔들려 하겠지만 이미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 당신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은 당신의 가치를 단 1%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향해 더 크고 깊은 미소를 띠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의 왕국을 건설했다면 이제 당신은 이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엄숙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얻은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에 따르는 무게를 짊어지는 시련과 인내의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갈 무렵 그를 괴롭힌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과 세상이 나를 영영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선생은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나로 살겠다는 선언은 멋진 일이지만 그 선언을 현실로 증명해내는 데는 이토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주변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보며 변했다거나 독해졌다며 수군거릴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당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사소한 실수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예전에 그 익숙하고 안락했던 타인의 시선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내면의 성벽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알아줄 만한 실력이 없음을 근심하라. 남들의 비난이나 외면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흔들리는 마음만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집안의 짐을 정리할 때 느끼는 피로감과 비슷한 감정적 소모가 찾아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짐을 다 밖으로 내놓았는데 막상 텅 빈 공간을 보니 정리가 막막하고 몸은 여기저기 쑤셔오며 그냥 대충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 짐을 완전히 치워내는 과정에서 겪는 근육통은 당신의 공간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을 때 찾아오는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소외감은 당신의 영혼이 가짜 관계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해지고 있다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그 통증을 기꺼이 껴안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훈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삭풍 속에서도 자신만의 엄격한 일과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선생에게 인내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능동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이 인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시고 나만의 공부를 계속하며 나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날 때마다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당신 발밑의 땅을 단단히 디드십시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은 진부할지 몰라도 타인의 시선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오직 진실로만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침묵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가치를 남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려 애쓰는 것 또한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비난하는 조정의 관리들에게 항변하는 대신 수백 권의 책으로 자신의 뜻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흩어지고 남의 반응에 다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오직 묵묵한 행동과 결과로 당신의 삶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평온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당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련의 시기에는 나 자신을 향한 자비심이 절실합니다. 열심히 나만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 날 문득 다시 예전처럼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역시 안 돼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때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나라는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한 자신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이 짐이 되듯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복수심이나 원망 또한 반드시 치워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나를 유배 보낸 사람들,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타인의 시선들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매여 있는 셈입니다. 선생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원수들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학문을 닦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의 공간에 미움이라는 짐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오직 당신의 꿈과 평화로 채우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의 영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강해집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 불순물이 빠진 순금처럼 타인의 평가라는 찌꺼기가 모두 타버린 순수한 자아만이 남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 후반기에 보여준 그 경이로운 평온함은 바로 이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내면의 거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지금의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려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시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너 자신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당신은 묵묵한 실천으로 답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일상과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증명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견디며 조선의 정신을 다시 세웠듯 당신도 당신의 시련을 밑거름 삼아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걸작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언덕만 넘으면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꽉 조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타인의 시선은 따가울지 모르나 당신의 안에는 그보다 훨씬 강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련은 당신을 가둘 수 없고 인내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그 단단한 기계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오직 당신답게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인내가 완성되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고 그 독립을 위해 쓰라린 고통의 시간까지 모두 치러냈다면 이제 당신은 마침내 이 여정의 가장 경이로운 종착지인 귀환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인 남양주 마제로 돌아왔을 때의 심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남의 눈치를 살피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던 관료 정약용은 죽었습니다. 대신 오직 진리와 자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인 정약용으로 다시 태어나 돌아온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발견하고 지켜낸 진짜 나를 데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전의 복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나를 깎아내며 세상에 섞이려 했다면 이제는 단단해진 나만의 세계를 품고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복귀가 아니라 영혼의 성숙을 거친 존재의 장엄한 출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귀환은 화려한 권력의 탈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을 여유당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여유란 겨울의 냇물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남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극도의 겸손과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남의 눈치를 안 봐라고 외치며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내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면서도 세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깊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정리할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필요 없는 짐을 다 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가구 하나, 장식 하나를 어디에 둘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진 안락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온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휘두를 수 없고 칭찬이나 비난에도 의연한 당신의 모습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한 사람들은 당신의 그 단단한 내면의 향기에 끌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제자와 지식인이 그를 찾아왔던 것과 같습니다. 가짜 시선으로 맺어진 얕은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깊고 진실한 인연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기 위해 사람을 만납니다. 또한 귀환한 당신은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고통받아 본 사람만이 그 굴레에 갇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삶을 구제할 실질적인 방안들을 저술하며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된 경험은 이제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동료에게, 남의 눈치 보느라 꿈을 포기하려는 친구에게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이정표이자 위로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평온한 얼굴이 남들의 시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귀환한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습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강요하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생활을 전시하는 매체들이나 주변의 비교 섞인 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시기의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내면의 면역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그런 소음들은 당신의 내면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유배지에서 가졌던 그 엄격한 자기 성찰과 소박한 생활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진정한 귀환은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영원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득 찬 방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싹 들 수 없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말처럼 마음속에 타인의 시선이라는 짐을 가득 채우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귀환이 아닙니다. 모든 짐을 비워내고 오직 나라는 존재의 본질만 가지고 돌아올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주인공이 됩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사소한 행위 속에 타인의 시선 대신 나의 진심을 담아내는 것이 이 여정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오직 당신만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남의 눈이 아닌 당신의 심장으로 살아내십시오. 귀환한 당신의 하루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돌아온 당신의 두 번째 탄생을 말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그 진실한 모습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왕국에서 가장 당신답게 빛나십시오. 그 빛은 결코 타인의 시선이라는 구름에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양주의 강가를 거닐며 느꼈을 그 깊은 평온이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여기까지 온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이제 당신이 일궈낸 그 귀한 평화를 온 세상과 나누며 가장 품격 있는 삶의 향기를 전하십시오. 당신의 귀환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박수 없이도 나만의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미소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귀환은 완벽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이제 당신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당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운 눈빛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하고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이자 영원한 시작인 마지막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바탕으로 세상과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성숙한 공존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단순히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제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풍경입니다. 선생은 비록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어졌으나 그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얻어낸 그 고귀한 자유를 이제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포용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변화는 나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리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비난받기 싫어서 억지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평온함을 나누어 주기 위해 미소 짓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의 그 참혹한 고초를 원망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한 애민 정신으로 승화시켜 수많은 저수를 남겼듯 당신의 자유는 이제 주변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기에 비로소 타인의 부족함과 실수조차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공간을 들여다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던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내고 나니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거실이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꽉 막혀 있던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는 맑은 바람이 통하고 그 바람은 당신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전해줍니다. 당신은 이제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소란함을 잠재우는 깊은 호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공존의 단계에서 가장 빛나는 열매는 바로 비교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차오른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늘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적을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색깔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거친 음식을 먹고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마음이 평온하니 이보다 더한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자족하는 삶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절대적인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감동하고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순수한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에 갇혀 괴로워하는 이들을 해방하는 침묵의 스승이 됩니다. 굳이 많은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깊은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구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저토록 우아하고 평온할 수 있구나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듯
당신이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일궈낸 고귀한 삶의 방식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감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손길이 됩니다. 이 단계는 나 자신과 세상이 완전히 화해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당신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세상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실이 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의 완벽한 주인으로서 마지막 페이지를 우아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던 어린아이의 모습은 가고 이제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세상을 품는 성숙한 거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완성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거치며 자신의 명예와 부를 모두 잃었지만 대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불멸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친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결코 타인의 시기나 질투로 인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축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며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노라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의 완성입니다. 남들이 박수를 치든 말든 당신은 당신만의 아름다운 춤을 추십시오. 당신의 춤사위는 타인의 시선을 넘어 우주와 공명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자유인이자 세상의 빛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온 당신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돌아온 당신의 두 번째 탄생을 온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이 발견한 그 진실한 모습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왕국에서 가장 당신답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빛나십시오. 그 빛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걸어 나와 온전한 나로서 세상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평온한 미소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여정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앞날에는 오직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한 찬란한 봄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진짜 나를 살려낸 이 길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 즉 자유의 완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쓰며 삶을 담담히 정리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타인이 써내려간 인생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손으로 써내려가는 진정한 당신의 삶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은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단단한 확신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본질은 우리가 배운 지혜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에는 남의 시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만의 기준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돌아와 남은 생을 보낼 때 보여준 모습은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고결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굳이 독립을 외치지 않아도 당신의 말 한마디와 몸짓 하나에서 타인의 시선을 초월한 자의 여유와 품격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비워내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집안 가득 쌓여있던 짐들을 다 치워내고 난 뒤에야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과 산의 능선이 눈에 들어오듯 마음의 짐을 비워낸 당신에게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존재의 가벼움을 즐기는 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최소한의 짐만을 남겼으나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시간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늘 조급했고 무언가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오직 당신만의 시계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100m를 달릴 때 당신은 잠시 멈춰 서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18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이 준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그 깊은 통찰은 오직 타인의 시선을 거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의 미학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일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석 같은 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제 세상을 향해 가장 고귀한 형태의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당신이 얻은 이 귀한 평화를 주변에 전염시키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질식할 것 같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들이 시대를 넘어 우리를 치유하듯 당신의 단단한 삶은 당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됩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미소가 곧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귀환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축제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에 박수 소리가 없어도 혼자서 춤을 출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알아주면 고맙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안에는 당신을 가장 뜨겁게 응원하는 완벽한 관객인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자신의 학문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던 그 경지는 차가운 포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자 연출가이며 유일한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개는 모두 거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은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당신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마제의 강가에서 보냈던 그 평화로운 노년의 풍경이 이제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졸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아름다우며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의 입술에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심장 소리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연결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진짜 나로 살아간 시간은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향기로 남아 세상에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듯 당신이 일궈낸 고귀한 삶의 태도는 당신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긴 항해를 마친 당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싶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은 고단한 삶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입니다. 당신의 깊어진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셈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평화로운 숲에서 정약용 선생의 인자한 미소와 함께 가장 당신다운 영원한 휴식을 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자유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이 모든 여정은 이제 당신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